XRP 레저가 이번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TPS 초당 트랜잭션 처리 건수가 1,500에서 3,400까지 늘어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랜잭션 처리 속도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블랙체인과 관련된 프로젝트 그리고 암호화폐가 0으로 수렴하지 않고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기 때문인데요. 블록체인과 그리고 관련 프로젝트 암호화폐를 평가하는데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얼마나 탈중화가 되었는지 그리고 다른 하나는 얼마만큼의 높은 확장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확장성은 거래 결제 속도나 낮은 수수료, 넓은 범위의 사용자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리플의 XRP 레저와 XRP는 타 암호화폐 기술과 코인에 비해서 지금 매우 빠른 결제 속도, 그리고 낮은 수수료 이런 것 때문에 인기가 있는 거고 그 기술을 전반으로 넓은 범위의 효용성을 갖추기 위해서 리플을 계속해서 전 세계 비즈니스로 이렇게 확장을 이뤄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비트코인은 탈중앙화로는 매우 훌륭하지만 이 낮은 TPS, 즉 트랜잭션 속도가 현저히 낮기 때문에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들은 비트코인을 이 결제 수단의 가치보다 좀 금과 같은 그런 저장 가치로 포지셔닝을 하면서 계속해서 밀고 나가는 면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XRP 레저의 빠른 트랜잭션 처리 속도에 대한 이 계속적인 업그레이드는 XRP의 이동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7월 리플과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XRP 레저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하면서 파일럿 실험을 시작했던 이 팔라우 정부가 파일럿 실험을 종료한다는 소식을 밝혔습니다. 실험 중단 이유를 공식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는데요. 고작 2달 만의 종료라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 암호화폐 커뮤니티들의 궁금증을 자아내기도 했죠. X 계정을 통해서 이 팔라우 디지털 혁신부 장관이 밝힌 그 공식적인 내용을 보면요. 대통령에게 스테이블 코인 파일럿 실험의 결과를 보고를 할 거고 또 허가가 있을 시 다음 단계로 넘어갈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럼 시장 안팎에는 리플 기간의 CBDC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 대통령의 허가 단계를 이거 밟으려고 준비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SEC가 리플의 중간 항소 신청서 반대 의견에 대해서 회신해야 되는 이 마지막 타임라인인데 SEC가 회신하게 되면 이제는 토레스 판사의 결정만 남게 됩니다. 토레스 판사가 이에 대한 결정을 하는데 지금 약 30일에서 길게는 60일 정도 걸릴 수 있다는 그런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고 말씀드렸듯이 중간 항소 절차에 대해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는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SEC와 라이브러리 소송에 있어서 이 SEC의 손을 들어준 미국 뉴햄프셔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항소장을 제출했는데요. 물론 최종 판결에 있어서 SEC가 처음에 기소를 당한 그 당시 요구한 벌금에 비해서는 벌금 정도가 상당히 줄어들었고 또 ABC 토큰 자체에 대해서 판사가 미등록 증권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다고 했다는 점에 있어서는 이게 아주 약간의 위로감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만 이 소송으로 인해서 라이브러리는 지금 향후 사업을 중단해야만 하고요. 또 소송으로 인해서 많은 경제적 피해를 끌어안게 됐습니다. 따라서 이 소송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은 좀 잘못된 판단이고 판사가 암호화폐 기술과 법적 쟁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게 된 거라고 좀 아쉬워하기로 했어요. 그것 때문인 건지 이 라이브러리 결정에 대해서 라이브러리를 지지하는 그런 분위기가 지배적으로 보입니다. 항소를 통해서 이 라이브러리 사업 지속성이라든지 이 ABC 토큰에 대한 정의 그리고 이 2차 시장에서의 ABC 토큰 거래 가능성 이런 것들이 한번 좀 명확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라이브러리가 항소에 용기를 낸 거는 아마도 리플의 소송이 좀 큰 영향을 끼쳤을 것 같네요. SEC가 이번 중간 항소 신청에서도 라이브러리의 판결을 인용했는데요. 만약에 항소가 받아들여진다면 지금 라이브러리의 판결은 루나, 테라 소송에 들어간 그런 리플 케이스와 같이 좀 적합하지 않은 인용 문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리플의 향후 남은 소송 단계에 더 힘을 실어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SEC의 강경 스탠스가 아주 일부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그런 사례가 나오고 있긴 한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 라이너스 파이낸셜이라는 회사를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로 기소를 했지만 해당 회사가 이 기소 이후에 이거를 신속하게 시정했기 때문에 민사처벌을 내리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강경 기조에서 당근을 주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부드러운 회유책을 통한 하지만 관할권에 대한 욕심은 아마 분명 버리지 않을 겁니다. 어쨌든 전략을 바꾼 것이 아닐까 좀 싶기도 한데
이걸 통해서 리플과의 합의에 대해서는 뭐 어떤 가능성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현재 하원 의원뿐만 아니라 지금 상원에서도 SEC가 암호화폐의 혁신을 짓밟고 있다면서 지금 비난하고 있습니다. 코인베이스는 지금 당분간 미국 외 다른 나라 국가 사업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어요. 또 CFTC는 디지털 자산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를 만들겠다고 그렇게 선언을 했고요. 그만큼 SEC의 행보도 급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니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